네, 저평가된 종목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지부진하기는 한데 그래도 코스닥이 빨간불로 전환을 했고요. 800포인트 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걸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주인공이 될 종목 그리고 그에 앞서서 어떤 헤드라인을 통해서 또 기회를 포착하셨을지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증시의 분위기가 살아나다 보니 ETF 쪽으로도 동학개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20조 원 가까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렸는데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해석하셨을까요? 네, 일단 4월 이후에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국내 증시가 강세를 기록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자금도 국내 주시형 ETF로도 대거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총액이 220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왔고 상반기까지만 해도 개인들의 순매수 1위는 미국의 S&P 500 ETF였었는데 최근에는 코스피 200 ETF가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이 사실 이러한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는 이제 고객센터 같은 데가 작년 대비 3배 이상의 일평균 전화량이 많아졌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왜 국내 유일무이한 수혜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ETF는 운용사가 만듭니다. 근데 운용사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용사와 함께하고 있는 기업 중에 이 부분을 ETF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기회를 포착해 주실 텐데 ETF가 흥행을 하다 보니 거기서 수혜가 예상되는 쪽 골라볼 텐데요. 과연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마찬가지로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FN 가이드를 주셨는데요.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는 국내 유일, 두 번째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일단 국내 유일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방금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업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 증권방송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좀 주식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3년 동안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하나도 없었고 지난달에 탐방을 다녀와서 오늘 좀 업데이트된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 2020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한 온라인 기반 금융정보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부는 금융정보 제공, 그리고 인덱스 개발 및 제공, 그리고 펀드 평가 부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고객사는 지금 기준에서는 뭐 개인 투자자 제외하고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그리고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을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의 약 50%가 금융정보 서비스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의 방대한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 FN 가이드, 그리고 증권사 리서치, 그리고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와이즈 리포트, 그리고 엑셀 기반 투자 분석 프로그래밍 컨티와이즈 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꾸준하게 매출액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대상 맞춤형 지수를 시뮬레이션해주고 개발해주고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KRX를 제외한 민간지수 사업자 중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 점유율 1위, 이제 ETF 기준에서는 약 27%에 달하는 그런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금융업 회사는 이 회사의 고객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독점에 가깝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거로 동사의 종합 리서치 플랫폼에서는 31개의 증권사 그리고 70개 이상의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저 회사처럼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30일 우리나라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 뭐 증권사나 그 외에
그런 조사 기간하고 모두 다 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그리고 높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금융정보 서비스 사업은 2020년 167억 원에서 지난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키워드였었던 국내 유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국내 ETF 시장은 지난 3년간 순자산 총액이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조 원을 돌파했고, 같은 기간 국내 증시에서 거래되는 ETF 같은 경우에도 400개 이상이 증가해서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지금 1000개를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ETF 시장의 순자산 종액 증가와 ETF 종목 수의 증가는 단순히 시장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사 해당 사업부의 수익 구조는 이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운용 자산 규모를 통해서 그리고 계약된 운용사와 계약된 BP만큼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많은 ETF가 나올수록 그리고 ETF 시장이 성장할수록 동사 매출액의 증가하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장산의 유일한 실질 수혜주는 동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면은 지금 확보된 150여 개의 상품 라인업을 갖고 있고요. 지금 좌측에 있는 게 국내 ETF 순자산 가치총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국내 ETF 상장 종목 수도 지금 이제 1000여 개를 돌파를 하면서 이쪽에서의 지위를 계속해서 견고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곧바로 두 번째 포인트 짚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지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크해보니 한 10%가량 갖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모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10%면 좀 많은 건가요? 10%는 굉장히 좀 높은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 기억에 시가총액 1000억대인 회사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10%가 넘는 상장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3개 안쪽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이런 부분이 부각돼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사례가 지니언스라는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FN가이드도 최근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회사의 사업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 회사의 사업부는 꾸준한 이익 창출 능력을 좀 보여주면서 인덱스 사업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배주주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어떨 때는 영업이익보다 높고 어떨 때는 되게 낮아서 괴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일정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금융상품과 관계회사에 대한 실적들 때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는 이런 금융상품들을 정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궤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계회사 역시 악영향을 미치는 곳은 정리를 하고 있어서 올해 실적부터는 약간 작년과 같은 모습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장성가 높아지는 수익성에 따라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박스홀딩스 LP라는 데에서 지분을 5% 이상 공시를 했다가 또 추가 공시하면서 6.35%의 공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 최초로 10%를 넘어섰다라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를 보면은 부채 비율이 약 42%로 굉장히 낮아서 재무적인 안정성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뭐 전자공시를 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매각 예정 자산 270억 원 가량이 있는데 이거를 매각을 하게 되면은 부채 비율은 또 25%까지 내려오고 현금은 또 170억 정도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회사는 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본다면, 결국은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제조업이나 이런 것처럼 원가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정 수준의 BEP가 넘어가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실적의 성장성이 더 기대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발 맞춰서 동사는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환원 정책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5년간 배당 선행량은 25에서 61%로 증가를 했고요.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100원에서 220원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배당금도 2020년도 100원에서 지난해 220원까지 2배 이상 올라왔고, 배당 성향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뭔가
AI 기반으로 뭔가 운용사랑 그 외의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런 인재풀에 대해서는 지금 회사가 경쟁력이 있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본다면 이 회사 전체 인력의 약 40%가 개발자입니다. 5명 중에 2명은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뭐 AI 기술을 활용한 부분을 뭐 자산운용이나 뭐 자문 이쪽 계속해서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좀 답변을 들었고 B2C 사업으로는 모바일 금융정보 어플인 리타민을 통해서도 B2C 쪽으로도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을 하나 못 드린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사실 탐방을 할 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ETF를 만드는데 근데 그냥 만들면 되지 왜 FN 가이드랑 같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었을 때에는 이제 지수 산출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이 회사가 20년 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협업의 측면에서는 FN 가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신뢰도도 높고 특정 종목에 대한 주가, 재무, 금융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이 회사가 지금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FN 가이드가 운용사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FN 가이드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가면서 지금 1%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격 밴드를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저는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면은 그래도 네. 좀 진입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고 다만 이 회사가 아직은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든 사이에서도 지분을 5에서 6%까지 계속 늘리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꾸준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기순이익 단에서 안정성이 좀 잡아간다면은 이 회사도 시간이 좀 지났을 때에는 밸류에이션으로도 목표 주가를 산출할 수 있을 만큼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 주가는 한 12,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는데 다만 뭐 어떤 이슈가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계산을 한다면은 리스크 주의 구간은 한 6,500원 정도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주의 구간 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